저번에 센 수업하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한 번씩 훑었어. 문제 필요한 내용들은. 근데 그거 말고도 더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문제 푸는데 필요한 것들을 너네가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 그때그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79번부터 자, 두 집합 x하고 y에 대해서 다음 중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래. 방법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이거지. 자, x 정의역이 0하고 1하고 2가 있고 그 다음 공역이 0하고 1하고 2하고 3이 있어. 공역은 지금 그냥 밥상을 차려놓은 거고 화살을 맞을 애들이야. 걔네들은 두 번을 맞든 세 번을 맞든 안 맞든 상관없어. 맞는 애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쏘는 애들이 중요한 거라고. 함수가 되려면 조건이 있다 그랬어. 반드시 하나만 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요 식들의 정의역은 전부 다 0, 1, 2로 고정이 돼 있으니 이걸 갖다 집어넣어서 화살을 정확하게 얘네가 하나씩만 쏴주는지 확인을 해라. 이렇게 두 번 쏘는 애가 있으면 함수가 안 되는 거고 안 쏘는 애가 있어도 함수가 안 되는 거고 이런 거라고. 자, 그러면 그냥 함수값 찾아서 써도 상관없는데 이게 보기 편하니까 그림으로 그린다는 이야기야. 자, 1번에 3x-를 0 집어넣었어. 얼마야? 쏠 데가 없네.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2 되는 거고 2 집어넣으면 그러면 얘도 쏠 데가 없고 그러니까 얘도 못 쐈고 얘도 못 쐈어.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안 된다. 이런 거지. 이런 거 지금 걸러내줘라 이런 거야. 나머지는 네가 하시고 그 다음 밑에 380번에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그랬어. 그래프에서 이제 함수 찾으라는 거. 마찬가지에 x가 딱 하나만 써야 된다고. 1이라는 애가 1한테 쏘든 2한테 쏘든 뭐 3한테 쏘든 하나만 써야 된다. 그러면 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라고 하는 게 x축에 있는 값이야. x축에서 1이라는 애를 아무데나 아무튼 잡아보자. 그랬을 때 그놈의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에 찍혀있는 이 점이 있을 거고 그 점에 주소가 있을 거고 그 주소에 y값이 있을 거고 요게 함수값인 거잖아. 그러니까 x에 대해서 그 함수값이 딱 하나만 나와야 함수가 된다고. 그러면 두 개가 된다는 이야기는 요런 애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마찬가지 여기 이 지점에 x값이 1이라고 했을 때 그놈의 함수값은 여기 찍혀있는 점의 y값이면서 여기 찍혀있는 점의 y값이라고. 그러니까 1이라는 애기가 정역에 있는 1이라는 애기가 공역에 있는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y값에 두 개의 지금 화살을 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그래프를 가진 함수는 그러니까 식은 함수가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함수 그래프냐 아니냐 찾아보려면 세로선을 갖다 그려서 두 점 이상 만나는 데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걔는 함수가 안 된다라는 거였어.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런 애라 그랬지. 원의 방정식. 원의 함수가 아니라 원의 방정식인 이유. 함수가 안 되니까 그런 거라고. 그 다음 옆에 여기는 지금 함수값 이야기하는 거야. 보통 우리가 y는 fx라고 썼었지.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얘로 생각을 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애를 자 x에다가 뭐 5를 갖다 대입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이 말을 그냥 한꺼번에 쓰고 싶어. 그래서 만든 기호가 저 fx라고 x 자리에 5 갖다 대입하세요 라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2 곱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5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중학교 때 맨날 헷갈렸던 이야기 f의 5라고 하는 거 fx라고 하는 거 이거는 x값이다 y값이다? y값이라고. y값. 그냥 y는 하고 써놨잖아. 이건 y값이야. 그리고 요 안에 들어있는 5 이게 x값인 거지. 자, 그러면 84번에 여기는 단순히 이제 x값이냐 y값이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이렇게 됐을 때 f의 마이너스 3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요 문제에 이제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냐 이걸 바라보는 그 해법이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조금 더 간단한 거 f하고 가로 안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 f하고 가로 안에가 이거잖아. 그럼 얘하고 얘하고 지금 둘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 이걸 같게 만들어주면 뭐 하고 나오겠지. 그러니까 2분의 x-4가 마이너스 3이 되는 x를 찾겠다고. 그러면 x-4는 마이너스 6이고 x는 마이너스 2겠네.
x가 마이너스 2면 요거가 요 모양대로 지금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3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갖다 대입하세요 이런 소리라서 4 가로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8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0 하고 나오겠네. 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숫자 계산할 때 이야기고, 뒤에서 이제 우리가 식을 물어본단 말이야. 이렇게 줘놓고 나한테 fx를 물어봐. 다시. 그러니까 뭘 할 거냐면, 지금 이거는 fx가 아니잖아. 여기에서부터 fx식을 찾아. fx식 어쩌고저쩌고 쭉 나올 거 아니야. 이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갖다 대입해. 이렇게도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fx를 찾는데 뭘 할 거냐면 이거를 치환할 거야. 2분의 x-4를 t라고 치환해주면 문제에서 써져 있는 식이 ft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뒤에가 t에 대한 식이 아니라서 그걸 x를 t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를 x는 하고 정리되게 만들어야 돼. 그럼 양변에 2 곱해주면 2t는 x-4고 마이너스 4 이항하면 x는 2t 플러스 4고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x자리에 2t 플러스 4를 갖다 대입해주면 돼.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8t에 플러스 16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4하고 나왔고, 지금 t에 대한 식이고 t의 관계라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건데 저 문자를 fx는 하고 바꿔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fx 찾았어. 뭐 구하래? f-3 구하래.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 그럼 8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14, 여기 마이너스 24, 그래서 마이너스 10 하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앞에서는 함수값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요 앞에 먼저 봤던 숫자 가지고 계산하는 이거를 해도 상관은 없으나, 결국 뒤에서는 식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식 찾는 거를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고. 그 다음 넘겨서 86번에 자, 임의의 양의 실수 x, y에 대해서 함수 f가 요거를 만족시킨대. 그때 f2는 1이고 f16의 값이 얼마냐 했어. 문제 따라서 이제 해법이 다르긴 한데 솔직히 시험 시간에 이거를 뭘 쓸까 하는 게 잘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숫자를 갖다 대입해서 규칙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좋고, 이제 뭐 너네가 좀 더 보는 눈이 생겨가지고 저기다 문자를 갖다 대입하거나 식을 어떻게 만들거나 할 수 있게 되면 더 좋은 거고. 근데 저 어떤 숫자를 갖다 넣을 거냐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그냥 눈치껏 하는 수밖에 없어. 첫 번째는, 그러니까 방향성을 이야기하면 이런 거야. 2를 줬는데 16을 물어봤다? 그럼 점점 숫자를 키워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네? 라고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2를 줬는데 16분의 1을 물어봤네? 그러면 점점 줄여가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곱하기를 물어봤으니까 뭐 더하기나 빼기가 들어있는 식 같으면은 0 값을 찾아놓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고, 근데 이제 곱하기 물어봤으면 1 값을 찾아놓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있고, 그건 이제 몰라. 문제마다 다 다른 거라서. 여기는 뭘 써볼까? 그냥 바로 늘려보자. 일이 필요한지 어쩐지는 모르니까 x에다 2 집어넣고 y에다가 2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첫 번째 f는 2 곱하기니까 4가 됐겠네. 그리고 f2 플러스 f2면 그냥 알고 있는 요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f4가 2 나온다. 이걸 찾아냈네. 그럼 f4 값 찾았으니까 방금 한 대로 그대로 키우면 되겠네. x에다 4 집어넣고 y도 4 집어넣고 f의 16은 f4 플러스 f4. 그러면 얘가 2고 2였으니까 4하고 끝나겠네. 이건 지금 이제 되게 간단하게 끝났는데 뭐 무조건 이렇게 되진 않아. 그러니까 진짜 해봐야 알아. 쭉 내려가서 89번 해봐.
니은 건 찾았어? 봐봐, 기억번 찾는데 자 x하고 y에 둘 다 0 집어넣을 수도 있고 0하고 1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원래는 보통 이런 걸 많이 쓰거든. 00 집어넣고 11 집어넣고 뭐 이렇게 찾는 걸 잘 쓰는데 이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f0 값이 0하고 1하고 두 가지가 나와. 그러면은 둘 다 맞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걸 걸러주는 또 다른 뭔가 힌트를 한 번 더 찾아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안 쓰고 이쪽으로 간 거지. 0하고 1 갖다 대입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기억번은 문제에서 이걸 그냥 괜히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니은이나 디귿 확인하는데 이걸 써먹으라고 이걸 알려준 거야. 그래서 F0 값을 찾았으니까 어느 쪽으로 갈 거냐면 니은번을 찾을 때 x에다가 2 대입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을 하게 되면 왼쪽은 F0이 되고 오른쪽은 F2하고 F-2 곱한 값 이렇게 되겠지. F0 값을 지금 찾아놨어. 그리고 문제에서 이게 맞냐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F2 값을 찾아와야 돼. 이게 한 번 더 필요하겠네. 자, F2 값을 찾으려면 지금 문제에서 1 값을 줬으니까 x에다가 1 대입하고 y에도 1을 대입할게. 그러면 f의 2는 f1 곱하기 f2가 되겠네. f2 1이 되겠네. 그러면 f1하고 f1 값이 2라 그랬으니까 얘는 그냥 2 곱하기 2가 되는 거네. 그래서 f2 값이 4라고 찾았어. f0 값은 아까 1이라고 찾았어. 그리고 f의 마이너스 2 값을 물어봤어.
그럼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인 거지. 됐지? 니은까지. 그 다음 이제 D급번은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냐고 물어봤으니까 점점 이거를 자연수니까 숫자를 점점 키워갔을 때 얘네가 똑같은 규칙대로 성립하는지 이걸 봐주면 되겠지. 자, x자리가 아니라 n자리에 2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x자리는 x, y자리에도 x를 넣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fx 이렇게 되고 얘가 fx 곱하기 fx인 거지. 그러면 fx의 요거의 제곱이겠지. 맞아? 지금 요 파트가 요거야. 문제 줬던 거 y자리에 x 들어간 거라고. 자, 그러면 f의 3x는 f의 2x 더하기 x가 될 거고, 이건 fx 곱하기 fx겠지. 근데 fx라고 하는 게 fx를 제곱한 거였잖아. 거기에다가 fx를 한 번 더 곱해주라고 한 거니까 fx의 세제곱이 되겠지. 자, 하나 더. 자, f4x는 f3x 플러스 x인 거고, 얘는 f의 3x 곱하기 fx, 얘는 f의 x의 세제곱 곱하기 fx인 거니까 fx의 4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규칙대로 간다면 f의 nx라고 하는 거는 fx의 n제곱이다, 이런 결론이 얻어진다고. 됐어? 그래서 처음에는 쉽진 않을 건데 그 위의 문제들을 이제 숫자 적당히 갖다 넣으면서 규칙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옆에 390번에 자, x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x에서 x로의 함수 fx의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을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b 값을 구하시오.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야. 근데 얘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 요게 지금 포인트라서, 자, 공역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로 잡았는데 치역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 공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준비해 놓은 거 밥상 차려놓은 게 공역이라 그랬고, 치역은 실제로 그 그래프가 찍히는 점들의 높이를 모아놓은 거, y값들 모아놓은 게 치역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공역 치역 같다는 이야기는 공역이 지금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니까 치역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다시 말하면 그래프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무조건 다 찍혀서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근데 A가 지금 양수야 음수야? 그런 말이 없잖아. 그러면은 반대로 이쪽 끝에서 시작해서 이쪽 끝에서 끝나는 일도 상황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봐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봐줘야 되는 거고. 자, 요놈이 1번, 요놈이 2번이라고 한다면, 자, 1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하고 그 다음 3, 3을 지나가는 그래프가 나와야 돼. 자, 그러면 갖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 그 다음 3a 플러스 b가 3, 얘네 갖다 빼주면 얼마냐? 밑에 거에서 갖다 빼면 5a는 5 나오네. 그럼 a는 1이고 그 다음 b가 0이지? 그러면은 문제에서 줬던 fx는 1x 하고 꼬리는 없어.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났어.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이 점에서 시작해야 돼. 여기 점 좌표는 마이너스 2,3이고 그 다음 이 점에서 끝나야 돼. 여기 좌표는 3, 마이너스 2고 마찬가지 갖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3이고 그 다음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고 마찬가지 밑에서 갖다 빼면 5a는 마이너스 5 나왔고 a는 마이너스 1 나왔고 마이를 갖다 대입해주니까 b는 1 나오겠네. 자 그럼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거고 누가 맞아? 왜? 그치. 지금 식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어. 여기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 뭐냐면 얘가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 얘가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이 모양에는 하자가 없다고. 근데 조건에 a, b 곱해서 0 안 된다 그랬으니까 얘 때문에 얘가 탈락인 거지. 그래서 요놈이라고 해. 그 다음 넘기시고 잠깐만 저 앞에 392번에 둘째 줄에 8x의 1의 자리 숫자하고 나와있지. 이거 지금 규칙 찾으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8의 1제곱에 1의 자리 숫자 얼마? 그 다음 8의 제곱은 64고 1의 자리 숫자는 4겠지. 자 8의 세제곱은 얼마? 그런 거 안 한다고. 우리는 1의 자리만 볼 거야. 그러니까 여기 4에다가 8 곱해서 8, 4, 32 나온 거에 그냥 2만 따고 오면 되는 거라고. 앞에는 다 필요 없어. 그냥 1의 자리만 숫자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8의 4제곱에 1의 자리 숫자는 6이고 그 다음 8의 5제곱은 다시 8로 돌아갔으니까 이 4개가 규칙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1의 자리 숫자 물어봤을 때 굳이 숫자 다 계산할 필요 없다고 1의 자리만 보라고 그 이야기 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은 숫자 돌아가는 패턴이 있는 애들이 몇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였더라? 9였던가? 3이었던가? 3의 1제곱 3이고 3의 제곱은 9 나오고 3의 세제곱은 7이고 3의 4제곱은 1 나와서 3의 5제곱 다시 3 나왔지. 그래서 4개만 돌아가지. 9는 2개짜리였지. 9의 1제곱은 9 나오고 9의 2제곱은 9, 9, 81 나오고 1 나왔으니까 다시 9 나오고 1 나오고 이거 2개밖에 없는 거. 1개짜리는 1도 1이고 요게 5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1개짜리는 잘 안 물어보는데 아무튼 이런 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서 저 394번에 요게 시험 문제에서 대체적으로 학교 시험에서는 그래도 하나씩은 나와주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물어볼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함수가 같다라는 거를 식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씩 물어보는 것 같아. 자 94번에 집합 x는 마이너스 1하고 2를 갖고 있는 애고 두 함수 fx 줬고 fx는 2차 함수, gx는 1차 함수네. f하고 g가 같을 때 그때 a, b 값을 구해라. 요 함수가 같다라는 거는 각각의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 함수 값이 똑같아져야 돼.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1이랑 g의 마이너스 1이 둘이 같아야 되고 f의 1이랑 g의 1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고. 자 f의 마이너스 1 갖다 대입해주면 3이고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3 나오겠네. 그 다음 g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얘네 둘이 같다고. 그 다음 f의 1은 3 마일이니까 1 나오는 거고 g의 1은 a 플러스 b 나왔고 얘네도 둘이 같아야 된다고. 그럼 a, b에 대한 식이 1차 식이 2개 나왔으니까 연립하면 a, b 값 나오겠지. 그 다음 쭉 내려가서 97번 해봐.
교체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게 문과형 과목의 문제들은 내가 그러니까 주로 생각해야 되는 그 파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이건 수학이잖아? 여기를 쳐다본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얘네는 이걸로써 할 이야기는 다 했어. 다른 데를 봐야지. 그리고 지금 내가 문제 풀 때 밑줄 그어주는 게, 솔직히 내가 지금 절반은 잘못하고 있는 건데, 절반은 뭐냐면 내가 그 수능 그거 준비하는 수험생 때도 밑줄을 그으면서 문제를 풀었거든. 근데 밑줄 긋는 포인트가 지금하고는 달라. 지금 내가 지금 대충 긋고 있는 건데, 그땐 조금 더 신경 써서 밑줄을 그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문제 푸는데 필요한 힌트가 되겠다 싶은 것들을 밑줄을 그었거든. 그러면은 그 힌트라고 생각한 것들을 이제 식으로 바꿔. 그리고 그 식들을 연립을 해.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해서 많이 풀렸어, 수능 문제 풀 때. 그래서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을 찾는다. 그게 지금으로 바꿔서 해석하면 그러니까 바꾸면 뭔 말이냐면 문제를 해석한다. 수학 문제를 해석해서 거기에서 내가 쓸만한 힌트를 뽑아낸다. 그게 잘 되면 문제가 절반이 해결이 되는 거거든. 얘는 이걸로 끝났다고, 할 일이.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앞에서 풀었던 93번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의 원소를 -1하고 1을 줬어. 그래서 f의 -1이랑 g의 -1이 같다. f의 1이랑 g의 1이랑 같다 라고 했거든. 자, 그럼 여기에 정의역의 원소는 뭐가 있어? 고민하지 마. 네가 모르는 건 그냥 문제에서 모르게 한 거야. 네가 잘못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 줬냐고. 안 줬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 모르는 거를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냥 모른다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 이걸 식에다가 갖다 적용을 시키려면 뭔가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A라고 쓰겠다고. 얘가 그냥 정의역의 원소라고 생각을 해봐. 아무 원소나 갖고 왔을 때 F의 A나 G의 A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갖다 쓰는 거야. 그러면 A의 세제곱 -3A 플러스 9는 4A 플러스 3인 거고, 이 생각이 이제 좀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저걸 A라고 굳이 안 쓰고 X라고 써서 둘이 연립한다 가 되는 거지. 결론은 A로 썼네 아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쟤는 연립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저 연립한 방정식에 A값, X값, 그러니까 근을 찾겠다는 이야기지. 지금 함수 풀고 있는데 방정식 푸는 거라고. 자, 그러면 A의 세제곱 이항하면 -7A 그 다음 플러스 6은 0이고 3차식이네. 얘 근 찾으려면 이제 뭐 하지? 글쎄.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답답한 거라니까. 아니 저거 보고 조립제법 써야 되는 거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그게 다 돼 있는데 왜 문제를 못 푸냐고. 자, 개수 타담 0 되니까 1 들어가면 되겠네. 1, 1은 1에 1 -6 그럼 0이고, A-1이랑 얘가 A제곱 플러스 A-6인 거니까 A 플러스 3이랑 A-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겠지? 그러면 A 값이 1이거나 -3이거나 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정역의 원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정역의 원소가 1하고 -3하고 2하고 이렇게 세 개가 있다가 아니야. 이 말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후보로 이렇게 숫자가 3개가 있다라는 거야. 하나만 들어가도 돼, 2개 들어가도 되고 3개가 들어가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서 X라고 하는 집합을 만들어 보세요 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면 이 3개를 갖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야. 부분 집합의 개수 따지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2의 세제곱에서 8개가 나오는데 누구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 빼주니까 7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요 유형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지금 물어본다. 그리고 다른 영역이랑 좀 섞여 있다 라는 게 나는 이 문제가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어쨌거나 너네 시험 범위에 경우의 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단 말이야.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개수 혹은 될 수 있는 함수의 개수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래서 각 지금 파트에서 이런 게 뜨면 경우의 수 공부할 때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구나 라고 좀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됐지? 그 다음 올라가서 395번에 별거는 아닌데 지금 안 해두면 모를 것 같아서 이 식이 아니 그냥 이거 그래프 그려봐. 요것만 네가 뭘 못해서 못 그리는 게 아니야. 대부분 못 그려 이거. 본 적이 없어? 응? 본 적이 없어? 그 말이 맞아.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애들이 문제에 섞여서 나오니까. 근데 분자에 있는 애가 인수분해가 되지. 뭘로 돼?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똑같은 게 있네? 약분되겠지. 맞지? 약분하는 거 뭐 이상한 게 아니지? 여기서 x가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가 약분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x 플러스 1인 거네? 그러면은 y절편이 1이고 x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이거 갖다가 쭉 연결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럼 이거면 돼? 지금 여기까지 그린 거는 아무 틀린 게 없어. 이게 맞아. 근데 그래프 이게 끝이 아니야. 뭐냐면 x가 1일 때가 정의되지 않았어. x가 1일 때에 함수값이 얼마 나와? 이거 x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2 나와야 맞잖아. 근데 x가 1인 지점이 없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빵꾸 뚫어줘야 돼. 이게 요놈의 그래프야. 그러니까 이 지점이 점이 안 찍혔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럼 얘가 중간에 끊어진 그래프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보충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2가 아니라 요놈이 만약 1이었다 그러면은 여기 빵꾸 난 데 높이는 2인데 여기에 찍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점이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쭉 따라가다가 이 지점 없고 여기 찍히고 다시 쭉 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라고. 근데 얘는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메꿔준 거지. 그래서 요놈하고 똑같은 그래프가 되는 상황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결국은 1차 함수랑 비슷한 게 아니라 어쩌면 똑같지. 근데 여기가 빵꾸 났다. 그 개념에 대해서는 앞에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식보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 다음 옆에 398번에 자,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인 다음 보기 함수 중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이래. 자, 1대1 대응인 것만 찾아봐라. 1대1 대응이 되려면 조건 먼저 1대1 함수가 돼야 돼. 그러면서 얘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1대1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의 원소 다른 애들이 각각 다른 함수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1대1 함수 조건인 거니. 그러니까 다른 데로 화살 쏘세요 이런 거잖아.
이라고 했을 때 1한테 썼는데 얘가 여기다 또 쏘고 있고 얘가 여기다 또 쏘고 있다. 이런 거 안 된다는 이야기야. 다 다른 데다 쏘세요 하는 게 1대1 함수. 그리고 공역하고 지역이 같아줘라 하는 게 추가가 되면 1대1 대응.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 쭉 올라가거나 아니면 쭉 내려오거나 하는 1차 함수 같은 애들이 보통 1대1 대응이 되는 거였지. 그래서 이후 1차 함수가 1대1 대응 되더라 하는 걸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가는 거지. 자, 그럼 2차 함수는 얘 아래로 볼록이고 0,1이 꼭지점이 내기야. 자, 그러면 뭐 꼭지점도 중요하지 않고 요 놈이 1대1 대응이 돼? 아까 함수는 세로선 갖다 그린다고 했잖아. 그랬는데 얘는 가로선을 갖다 그리게 되면 뭐가 있을까? 5, 7? 얘가 만약에 높이가 7이었다고 하자. 그러면 근데 봉선 중에 테스트 본다고 벌써 왔거든. 부르셨다고. 일단 밖에서 기다려 볼게요. 그랬나? 높이가 7이라고 하면 갖다 이항해주면 3x제곱이 6 나오는 거지. 그럼 x제곱이 2 나오는 거지. 그럼 x는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이거를 그림으로 봐주면 마이너스 루트 2랑 플러스 루트 2가 공역에 있는 7한테 이렇게 둘이 다 똑같은 데다 화살을 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안 돼. 그래서 함수가 된 애들 중에서 그래프에다 가로선 걷다 그렸을 때 이렇게 두 점 이상에서 만나는 데가 생긴다. 그러면은 얘는 1대1 함수가 안 된다. 1대1 함수가 안 되니까 1대1 대응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 통으로 절대값 쓰고 있는 애기, 얘는 그래프 어떻게 나와? 이거는 기억해야 문제 푸는데 조금 더 편할 거야. 자주 나오는 식이니까. 이건 V자로 꺾이지.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왜냐면 요놈이 절대값 그냥 풀고 나오면, 그러니까 x가 1보다 큰 쪽에서는 x-1 그래프가 되는 거고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는 거고. 됐어? 그럼 얘도 가로선 갖다 그렸을 때 만나는 지점이 두 군데 이상이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쭉 내려가서 399번에 방금 한 이야기지. 일단은 세로선을 갖다 그려서 함수를 찾고 그 다음에 가로선 갖다 그려서 1대1 함수를 걸러내주면 거기에서 이제 1대1 대응을 찾는 건데, 요 그래프들 중에서 지금 99번에도 있고 400번에도 있는 그래프가 하나 있지. 요 2번이 얘가 나중에 볼 텐데 이게 지수함수 그래프야. y는 2의 x제곱, 요 지수 자리에 x 들어가 있는 이런 거의 그래프거든. 그러면 요 부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얘가 계속 내려는 가는데 x축하고 닿질 않아. 그러니까 가깝게 가는데 점점 가까이는 가지만 닿지는 않는다. 그러면 x축이 뭐가 되는 거야? 점근선이 되는 거지. 점점 가까이 가는 선.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오질 않아. 근데 문제에서 별말이 없으면 공역이 실수 전체거든. 그러니까 플러스 0, 마이너스까지 얘네가 전부 다 갖고 있는 게 공역인데, 그래프는 양수 쪽에서만 나와. 밑으로 내려오질 않으니까. 그러면 공역하고 지역이 같을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는 돼. 근데 1대1 대응은 안 되는 애기야. 그 대표적인 그래프가 요 모양이라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잘 뜨니까 기억을 해 두시라고요.